안녕하세요. 킹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PC에서는 언어 논리, 그리고 NCS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는 뭐 언어 추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성 시험에서 웬만하면 언어가 다 들어가 있죠. 따고 들어가야 적성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언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설명을 좀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언어를 했는데 지금 와서 한다고 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랑요, 지금 적성시험에서 만나게 되실 이런 뭐 언어 관련된 지문이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 나오는 비문학 지문은 어떤 사실을 패러프레이징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들어있냐 없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이해를 해서 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언어 논리나 아니면 다른 의사소통 능력이 나오는 그냥 그런 언어 지문들은요, 어떤 논리가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 논리가 맞냐, 이 순서가 맞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냐, 아니면 여기 지문에서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튼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이 지문들은요,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은 상관관계를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을 비약해서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오답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리뷰를 제대로 하면서 그런 오선지들의 방식을 익혀두시면, 그러니까 최소한 틀리진 않겠죠. 문제를 뭐 정확히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5개 선지를 정확히 알고 푸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은 긴가민가 하다가 한 3개 지우고 2개 중에서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2개 중에서 고를 때 조금 더 답일 것 같다는 그 근거가 리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지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죠. 웬만하면 2017년 이제 5급 원어 논리 제가 1번 일단 다루도록 할 텐데,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일단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지문이죠.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튼 이걸 문제를 풀었으면요, 리뷰를 할 때 이 답은 3번인데, 지금 리뷰를 할 때는 이 답의 근거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오답들의 근거, 왜 이게 오답인지의 근거도 전부 다 찾아주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찾냐면 전부 다 형광펜으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요. 일단 지문에 다 표시를 하시고요. 다른 색으로. 그럼 되게 알록달록 예쁘게 되겠죠, 지문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를 파악해 보면, 여기 이런 데서 이런 문장에서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말투에서 오답을 구성을 하는구나, 이런 걸 계속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지문을 새로 읽을 때라도 이거 어디선가 봤던 말투인데, 어떤 방식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오답을 만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귀찮지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럼 제가 일단 리뷰를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번, 이 3번이 답이니까 협파에는 제1조선인이 전시 노동 동원자에 대한 감시를 자행하였다 라는 문장이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텐데, 우선적으로 저는 상황 판단이랑 다르게 언어 논리는 무조건 지문을 먼저 보고 들어가요.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언어 논리 아니면 다른 언어 시험에서 선지를 먼저 보고 키워드 위주로 지문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황 판단을 그렇게 푸는 이유는요, 그쪽 지문은 뭐 법조문 이런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조를 나눠놓은 이유 자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르니까 나눠놓은 거거든요. 근데 언어 논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일반적인 언어 뭘 설명하는 글에서 뭐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가 설명했던 거에 대한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설명한 거에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근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키워드 위주로 찾아가면요, 그 여러 군데 근거를 다 보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만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구성했던 그런 낚시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아무튼 뭐 지문부터 보고요. 그 다음 제가 3번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협화에 나왔던 거 원래 이제 문제를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 1945년 제1조선인은 전시노동 동원자를 포함하여 230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협화의 회원으로 편성되어 행동과 사상 일체에 대해 감시를 받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협화의 회원으로 제1조선인이 감시를 받았다. 근거가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예요. 아무튼 이거 근거 찾는 거 어렵지 않고 답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이 모든 선지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고. 그럼 다른 선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협화에는 제1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있죠. 이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면요. 쭉 읽다가 여기 맨 마지막 문단쯤에 보면은 그 결과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사 등의
협화 교육을 받은 조선의 아이들이 조선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까지도 생겨났다. 여기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협화이가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말은 모르겠죠. 사실 그냥 협화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협화 교육을 받았다 이 정도 사실만 나와 있으니까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단순한 사실 가지고 어떤 비약을 하지 않았나. 아, 협화 교육을 받았으니까 협화이가 했겠지? 이런 식으로 오답을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식으로 오답을 구성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리뷰를 이렇게 하신다면. 그 다음 2번 협화이는 조선 총독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다라는 게 있죠. 그럼 두 번째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아까 노란색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군이나 면과 같은 조선 총독부 하에 일반 행정기관 통제를 받았다면 제1조선인은 협화의 관리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총독부랑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각각 다른 데에 통제를 받았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어떤 사실에 대한 비약으로 오답을 구성한 거 맞죠. 그 다음 4번 제1조선인은 협화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라고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제1조선인은 일본의 침략 정쟁에 비협력적 태도를 일관하였고 임금과 주거 등의 차별에 계속 저항하였으며 조선인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는 단체를 1천여 개나 조직하고 있었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보통 이거 가지고 아 그럼 맞나 보다 하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번이. 근데 혹시 또 다른 데 근거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언어 논리니까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요. 맨 마지막에 제1조선인은 집에서는 조선말을 하고 아리랑을 부르는 등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1조선인이 일본의 침략 전쟁의 비협력적 태도를 일관하고 떤 저항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협화에 저항하였는지 그런 말도 없고요. 그리고 조직적이라는 말도 딱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선지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비약하는 오답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의 근거가 어딘지 보면 5번은 아예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아예 사실 자체가 틀린 선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지금 색칠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뷰를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에 대해서 답만 막 맞았다 틀렸다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확히 내가 이걸 왜 답으로 택했는지 이건 왜 오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한 줄씩 정확히 이렇게 색칠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뭐 하루에 10문제를 풀었다면 3문제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문제를 풀면서 근거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지문을 읽었을 때 읽다가 아, 이 부분에서 나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괄호를 치면서 많이 읽는데 읽다 보면은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군이나 면과 같은 조선 총독부 하에 일반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았다면 하고 협화회랑 조선 총독부를 비교해놨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섞어서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에서 협화회는 민간단체였지만 경찰이 주체가 되어라는 말이 있어서 아,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말이. 민간단체인데 경찰이 주체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아, 이거 혹시 뭐 공공단체라고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런 게 근데 많이 리뷰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리뷰를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문제를 보면서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같은 해 2017년 거 2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2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도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저는 그냥 리뷰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게요. 리뷰를 할 때는 지금 이거 답이 2번이니까 일단 답의 근거부터 체크를 해주죠. 2번. 강한 산성 조건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현기성 세균이 있다 이랬죠. 그럼 이 근거가 어딘지 보니까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김치를 익히는데 관여하는 균과 매우 높은 산성의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유산균이 그 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아 유산균이 일단은 산성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유산균이 현기성 세균인지 확인해야겠죠. 이게 옳은지 보려면 같은 문단의 위에를 보면요. 호기성 세균 그리고 유산균을 포함한 현기성 세균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구조냐면요. 저는 사실 이 문제 처음 풀 때 애초부터 유산균을 포함한 현기성 세균이란 말을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떤 단어를 정의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런 예시를 같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꾸 나오니까 좀 중요하다고 평소 때 이렇게 리뷰를 하시면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번의 근거를 찾아보죠. 이제 오답이지만 오답의 근거. 김치를 담글 때 넣는 풀은 효모에 의해 효소로 바뀐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풀이 효모에 의해 효소로 바뀌는지 봤더니 근거는 첫 번째 문단에 있거든요. 김치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효모와 세균 등 여러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찹쌀가루랑 밀가루로 풀을 써 넣어주고요. 풀에 들어있는 전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김치 속에 있는 미생물을 쉽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풀이 효모에 의해 효소로 바뀐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이거는 김치 풀에 들어있는 전분 이런 게 영양분이 된다 이런 말밖에 없지 1번은 또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지금 계속 제시해주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오답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김치 국물의 시큼한 맛은 호기성 세균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제 호기성 세균 이런 말이 혹시 어디 있는지 보니까 세 번째 근거는 또 여기 현기성 세균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요. 김치가 익어갈수록 호기성 세균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그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효모의 수와 거의 비슷해진다 했고요. 그 다음 문장에 현기성 세균의 수는 김치가 익어갈수록 증가하며 라고 해서 이건 호기성 세균과 현기성 세균을 바꿔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답 구성 방식은 두 가지 호기성과 현기성 둘이 대립되는 것을 제시해 준 다음에 양쪽을 섞어버린 거죠. 이런 구성 방식 되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4번은 특색 있는 김치 맛을 만드는 것은 효모가 만든 향미 성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보니까 맨 마지막 문단에 유산균의 발효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고 그 미생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종류의 향미 성분이 더해지면서 특색 있는 김치 맛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산균이 여기 나와 있는 미생물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분명히 유산균은 현기성 세균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항비 성분이 더해지면서 특색 있는 김치 맛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미생물들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모 때문이 아니라 유산균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4번은 날려주시면 되고요. 5번. 5번의 근거는 이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에 있는 효모의 수가 아니라 젖산의 수가 이제 호기성 세균이나 현기성 세균에 비해 훨씬 많다 이렇게 어떤 개념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답의 근거가 되는 거를 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이게 이런 문장이 이렇게 답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리뷰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문제를 진짜 처음 지문을 읽을 때도요 처음 보는 문제지만 여기서 낼만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팍팍 오실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해보시면 사실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몇 번만 해보셔도 이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라고 했구나 좀 아실 테니까 몇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제 너무 정신없이 읽는다 자기는 긴장되면은 문장이 안 읽힌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영어랑 똑같이 그냥 주어랑 서술어를 먼저 확인해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문장에서 주어랑 서술어만 계속 그 중심적으로 확인을 해주면요. 먼저 주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주변에 붙어 있는 말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돼요. 그럼 먼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문장에서 김치를 익히는데 관여하는 세균과 유산균뿐만 아니라 김치 발효 초기에 증식하는 호기성 세균도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주어가 아니고요. 김치 발효 초기에 증식하는 호기성 세균 이게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읽다 보면은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호기성 세균이 도움을 주는구나 이 정도를 먼저 파악할 것 같아요. 빠르게 읽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기성 세균은 김치 발효 초기에 증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들뿐만 아니라는 그냥 부사절처럼 붙어 있는 거니까요. 도움을 주는데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독특한 김치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혹시 문장을 읽는 게 좀 어려우시면 주어 서술어를 먼저 파악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언어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